고백하지 말까? 이기환은 마치 강태주를 놀리기라도 하듯이 12+2의 비밀을 앞에 툭 던져놓았죠. 자신이 그것을 털어놓으면 경찰이나 검찰이 뒤집어질 거라고 말이죠. 그 당시 신분이 경찰이었던 강태주를 위하는 것처럼 강태주가 원한다면 끝까지 함구하겠다는 제스처도 취했었는데요. 하지만 강태주는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제발 부탁한다고 말이죠. 기다렸다는 듯 웃음을 지은 이기환은 12+2로 표기되어 있는 숫자 2를 짚으며 이 중 한 사건은 아주 어린 여자아이라고 지목을 했네요. 너무도 자연스럽고 거리낌 없는 행동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2건은 화성에서 한 거고 나머지 2건은 청주에서 한 겁니다. 허수아비 드라마의 실제 모델이었던 범인 이춘재는 2 사건을 분류해 놓은 이유가 경찰이 찾아내지 못했던 지역으로 분류를 한 것이었지만 허수아비 스토리상에선 꼭 지역적인 의미로 쓰이진 않았네요. 하지만 같은 내용의 사건이었죠. 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된 건 이기환이 털어놓았듯이 어린 여자아이라는 사실이 꼭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8화의 마지막 끝나는 부분, 9화 예고에 등장한 차시영의 독백에 진짜 그 정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강태주 너,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데? 사실 경찰은 이제까지 벌어진 사건 중에 이주희 사건이 가장 특이했던 사건이었죠. 이제까지의 사건은 한적한 저녁 시간 혼자 귀가를 하던 여성을 대상으로 했었지만 이주희 사건은 아주 과감하게 집까지 침입을 해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임성만을 범인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주희의 집 담을 넘는 일을 모두 조작했던 것이었죠. 왜냐면 이제까지 범인으로 몰았던 이기범이 진범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확실한 증거를 들이댈 수 있는 다른 진범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경찰 내부의 어떤 상황보다 검사 차시영의 개인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이기환이 말하는 12+2의 중요한 한 사건과 긴밀히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차시영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해 컴플렉스가 엄청났던 인물입니다. 학창시절 자신보다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의 모범생이었던 강태주와 친해지면서 아주 만족하며 기뻐했던 차시영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차시영은 강태주를 헌신짝 버리듯이 때려 눕혀버렸죠.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술집 여자의 자식이라는 이유였는데요. 자신의 엄마가 술집 여자였고 자신이 그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시영은 지독히도 그런 상황에 큰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었죠. 당연히 이복형 차준영 때문에 그 컴플렉스는 더욱 심화되었던 것이고요. 아버지 차무진은 술집 여자의 아들인 자신을 늘 시험대에 올려놓고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집에서 내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차시영의 엄마는 치매가 걸려 정신이 아득해진 상황이 온 상태에도 아들 차시영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검사가 돼야 한다고 닥달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자라온 차시영은 늘 아버지 차무진의 눈이 무서웠었네요. 검사가 되었지만 늘 실적이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고 차무진의 아들로 전혀 손색이 없어야 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컴플렉스에 시달려야 했었는데요. 그래서 차시영은 경찰인 강태주를 만나게 되자 자신과 한 팀이 돼서 일하자며 계속 재촉했었던 것이죠. 차시영의 나쁜 버릇 중 하나가 안 되면 되게 하라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강태주는 차시영과 함께 같은 수사팀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차시영은 12+2의 사건 중 하나를 몰래 감추게 되는 상황까지 스스로 걸어 들어갔던 것이었네요. 이기환이 미리 말했었죠. 자신이 진실을 밝히면
경찰과 검찰이 아주 곤란해질 거라고 말이죠. 그 당시 경찰이었던 강태주는 모든 진실을 밝히려다 오히려 범인 취급까지 받게 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차시영은 강태주를 범인으로 몰아세우는데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강태주와 차시영은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어야 했을 관계입니다. 중학교 다니던 시절 공부 잘하는 강태주를 눈여겨본 것도 차시영이었고 자신의 컴플렉스 때문에 강태주를 친구들 밖으로 몰아낸 것도 차시영이니까요. 하지만 만나선 안 되었을 인물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서 선량한 얼굴을 하고는 경찰과 검찰을 쥐락펴락하는 인물, 바로 이기환입니다. 재미있는 건 7회 말까지 이기환은 이용호라는 인물로 등장을 했었죠. 당연히 오랜 친구인 강태주와 서로 높임말을 쓰면서 전혀 원래 알던 인물이 아닌 것처럼 상황을 만들었었는데요. 하지만 7회 말에 그 얼굴이 드러났었죠. 강태주의 아주 친한 친구 이기환이 바로 그 악마 이용호라는 사실이 말이죠. 물론 처음부터 모든 걸 밝혔다면 이야기는 아주 식상하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긴가민가 하면서도 한편 이기범을 주범이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기환이 진범이라는 걸 알았다면 스토리가 그렇게 이어지지도 않았을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의문도 있었죠. 겨우 7회의 마지막 부분인데 왜 벌써 진범을 밝힌 건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부분 역시 12+2라는 사건의 연결고리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사실 이런 미스터리에 있어선 누가 진범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 회까지 끌고 가야 흥미로움이 살아있는데요. 아직 4회분이 남아있지만 7회차 마지막에 진범의 존재를 밝힌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사실 그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 경찰과 검찰이 한통속이 돼서 사건을 비밀리에 덮어버렸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밀리에 한 사건을 덮어버려야만 했던 중요한 이유를 바로 담당 검사 차시영이 가지고 있었고 말이죠. 차시영과 강태주가 중학교 시절 인연이 닿지 않았다면,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경찰과 검찰로 만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뭔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들은 질긴 인연으로 학창시절부터 꿰어지고 메어지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요.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엮여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 연결되어선 안 되는 인연이지만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인데요. 차시영이 진범에게 당해 목숨이 위급했던 4회 마지막 부분을 떠올려 보면 강태주는 병원의 수술실 문 앞에 앉아 제발 살아있어 달라고 스스로 독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차시영은 갈대밭에서 자신이 진범으로부터 당해 쓰러지면서 자신을 구하러 온 강태주에게 자신이 왜 그렇게 강태주를 싫어했는지 상처 때문에 고통받으면서도 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강태주가 자신의 이복 형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태주의 엄마가 술집 여자라고 친구들 사이에 소문을 내놓고 강태주를 눕혀놓고 마구 짓밟으면서 아마도 차시영은 자신의 과거를 그렇게 밟아 없애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버지는 차무진이라는 군장성 출신의 유명 정치인이지만 엄마는 그에 비하기엔 너무도 보잘것없는 술을 파는 여자였으니 말이죠. 차시영은 거의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그래서 강태주가 미웠다고 그때의 진실을 털어놓았죠. 그 상황만 보면 차시영은 그 사건으로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강태주가 응급실 앞에서 차시영이 무사하기만을 기도하던 그때 기억에 잠긴 순간 면회실에 마주 앉아 있던 이기환이 묻습니다. 그 사람 믿는 적 있었죠? 마치 차시영을 믿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기라도 한 말투였는데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강태주는 전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손을 잡았대? 이기환은 아주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었네요. 그리고는 지금 그 사람이 어디서 뭐 하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강태주는 전혀 모른다는 듯이 강하게 부정을 했었는데요. 또 거짓말하네? 이기환은 소리를 쳤죠. 그 사람이랑 지금도 연락하십니까? 아니라는 강태주의 말에 이제는 벌컥 화를 내기까지 했었죠. 강태주가 거짓말해서 불공평하다면서 계속 이러면 이제 면회사절할 거라는 말까지 했었는데요. 그리고는 다시 물었죠. 차시영과 손을 잡은 게 강태주 인생에 어떤 계기가 되었냐고요.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말하라고 했는데요. 나쁜 쪽이라는 강태주 말에 또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던 이기환은 그 이후로 모든 걸 다 잃었다는 강태주 말에 이기환은 강태주의 표정을 살피더니 이번엔 진짜네. 답을 했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기환은 강태주와 차시영이 손을 잡았다는 것에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있었죠. 마치 강태주의 인생을 망친 사람은 차시영이고 강태주는 차시영과 손을 잡지 않았어야 했다는 걸 알려주려던 것 같았는데요. 사실 차시영과 강태주, 이기환 세 사람은 친구입니다. 아직은 강태주와 차시영이 친구인 걸로만 나오고 또 강태주와 이기환이 친구인 상황으로만 나오지만 알고 보면 세 사람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입니다. 재미있는 건 과거의 기억 장면들이 등장하면서도 차시영과 이기환의 대면 장면은 없는데요. 머지않아 두 사람의 서사가 풀리게 되겠네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차시영은 아주 컴플렉스가 강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차시영은 강태주를 넘어서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아마도 차시영과 이기환의 강태주에 얽힌 옛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이기환이 왜 그런 악한 인간이 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있어 왜 강태주를 콕 짚어 자신에게 면회를 오라고 해서 오래전의 사건을들 털어놓는지 그 모든 이유가 밝혀지겠네요. 허수아비의 실제 모델은 이춘재 사건인데요. 허수아비 스토리는 이춘재 사건을 있는 그대로 엮은 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악한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를 밝힐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픽션인 경우는 현실보다 더 논리적이고 확실한 이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이야기, 강태주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말에는 이미 이기범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강태주 주변의 다른 이야기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강태주의 동생 강순영과 그리고 사랑했던 여자인 서지원 기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 풀어지지 않았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잃게 되었는지, 거기에는 아마도 차시영이 밀접하게 관계되지 않았을지 많이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아직도 궁금한 것이 많이 남아있는 허수아비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